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장 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하신 후 세입은 제외하고 세출 예산안 중 신규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 사업과장 이상현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내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리 협력팀의 박종규 담당입니다. 한동해 물류팀의 양선재 담당입니다. 역세권 개발팀의 윤성호 담당입니다. 저희 철도사업팀의 김기찬 담당님은 지금 자가격리 중에서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내년도 신성장 사업과 세출 예산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내년에 총 예산액이 13억 5,691만 8천 원으로 전년에 38억 4,319만 5천 원 대비 64.7%를 감액하고 계상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경비와 크루즈 관련 경비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당초 예산에서는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코로나가 좀 잠식이 되고 항로가 가시화되면 저희가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북교류 협력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 추진 경비로 총 610만 원이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속초항 국제 여객 활성화 관련해서 통상교역 활성화로 1억 26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수출 및 무역 기반 조성으로 1,002만 원, 포트세일 강화에 1,150만 원, 일반 보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동해 물류 주요 업무 추진으로 총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와 여비, 일반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훈천사업소 운영으로 총 5,8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건비가 1,774만 5천 원, 또 일반 운영비가 훈천사업소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여비로 총 3,104만 원, 그다음에 여비로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지구 시적 업무 추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기반 구축 및 수립 운영으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철도 지역 개발 관련한 일반 운영비와 국내 여비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금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총 2억 1,42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내부 거래 지출로 331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전출금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영계획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 총치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먼저 연도별 기금 조성액을 보면 금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544만 9천 원이 오늘 계상하였고, 내년도 기금 운영 계획은 수입에 10억 1,670만 2천 원, 지출 5억, 증감 5억 1,6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말 조성액으로는 20억 3,2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조성은 시 전입금과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첫 번째 자금 수지 총괄은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수입 계획은 수입 계획을 잠깐 살펴보면 총 세외 수입과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가 있는데요. 세외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670만 2천 원으로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6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1,07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존거래 수입 및 내비 거래로는 총 25억 1,544만 9천 원으로 예치금 회수 금액이 15억 1,544만 9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가 총 25억 3,21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따라서 남북교리 협력 기금에 대한 세출 예산은 총 25억 3,215만 1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북교리 협력 및 통일 정책 활성화로 1억 2천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 내역으로는 수용비와 여비, 일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리 협력 지원으로 3억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총 20억 3,215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그 대부분은 예치금으로 20억 3,21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 25억 3,21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속초항 내양 연안 크루즈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얼마 전에 김철수 시장님과 이양수 지역의 우리 지역 속초성 양양 이제 이양수 의원님과 면담해서 지금 국내 그 크루즈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의 크루즈 여객 터미널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그 도움을 요청을 하신 게 있는데, 네네. 부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크루즈 터미널에 대한 이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저희가 이제 그 내항과 외항 크루즈를 같이 유치를 하자라는 것이 저희의 이제 기본 그 모태가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 크루즈 전용 여객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데가 5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속초를 비롯해서 부산, 여수, 제주, 인천 이렇게 5개 도시인데요. 이 전용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 도시 대부분이 저희와 같은 그런 나름대로의 활성화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같은 5개 그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광역도 물론 같이 합니다만 공동으로 그 5개 크루즈 터미널을 연결하는 국내 순환 크루즈를 해수와 같이 공동으로 정책 건의를 해서 지금 기존의 크루즈 터미널에 그 이제 입출항만 하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같이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순환 크루즈를 통해서 크루즈 터미널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크루즈 여객 터미널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보안구역으로 국제만 돼 있습니다만 그 내항과 순환 크루즈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 터미널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지역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이제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동서고속화철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네. 그 이목리 그 도리원 부분 지나는 그 통로반 때문에 그 지역이 갈라질 수 있다라는 그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온 부분은 지금 국토부에 건의가 들어간 상태인가요? 네네. 들어갔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그 남북
우리 원산 국제 축구 대회 개최와 관련돼서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네. 1월쯤에 실무 협의가 다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7차 이제 그 북측의 전체 회의가 끝나고 나면 1월쯤부터 실무 회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원산 개최를 목표로 해서 남북 축구만 그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 프로팀은 빼고 순수하게 남북으로만 해서 4개 팀 정도 이제 대회를 유치 계획으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1월부터 접촉 내용인데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과장님과 실무 계장님 통해서 계속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원옥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네, 힘 좀 내십시오.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예, 이 사업이 지금 뭐 우리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여건상 지금 남북 관계도 실타래처럼 얽혀 있지 거기다 코로나까지 그러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힘 좀 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소리 톤도 좀 높여 주십시오, 과장님. 네, 예산이 이제 그런 관계로 아까 얘기했던 관계로 24억 8,6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우리 정상적으로 가면은 뭐 깎일 예산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출 예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328페이지 우리 훈춘사업소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8개월이었는데 올해는 12개월씩 계상이 됐어요. 네. 급여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12개월로 다 계상이 됐는데 작년에 8개월인데 이게 뭔 차이점이죠? 지금 현재 그 훈천사무소에서 저희가 업무 보조를 하고 있는 그 직원은 시간제 근로자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항로가 가시화되고 이럴 경우에 저희가 정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상주로 1년 내내 상주하는 걸로. 네네네. 상시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자인 거 보면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거기 기간제 근무자가 있으셨나요? 네네. 그분에 대한 건 이제 제하고 이제 정식 직원을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분이 이제 정식 직원으로 저희가 채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12개월로 하고 우리가 급여가 4,100 작년에는 2,500 위안이었는데 급여가 4,100 위안이 됐습니다. 이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좀 나름대로도 저희 쪽에서 이렇게 가구 통역, 이제 전문적인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요하려고 하면은 지금 그 중국 훈춘시 그 이제 공무원이 이제 저희로 얘기하면 9급 정도 공무원 초임의 한 10호봉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줘야 아마 좀 역량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방침을 만들어서 호봉제를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4,100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100 위안. 예. 그래서 4,100 위안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 329페이지에 그 일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는 이게 작년에는 3만 위안에서 4만 5천 위안이 됐거든요. 네네. 이것도 개월수에 관계가 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훈춘시청에서 가까운 번화가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작년 10월에. 네, 옮기면서 이제 그러셨나요? 임대료가 좀 상승한 부분입니다. 이거 상가 개월 1층이어서.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이거는 올라간 이유가 다 이거 우리가 급여가 올라가서 올라간 거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상시 채용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는 이제 일일 6시간 1일 200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상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할 경우에 중국 그 노동법에 의하면 총 7대 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 세출을 저희가 푼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사업은 없고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방원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 예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질문보다는 네. 우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동서고속철도와 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과 제가 좀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3년 만인가 그렇답니다. 이게 지금 수건 사업이 정부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이 사업이 이제 어찌 보면 속초의 미래가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한 사업인데 올해 혹시 정부 예산이 얼마 반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지금 그 유동적이어서 네. 저희가 국교부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네. 명확하게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좀 그 알아본 결과 한 490억 원 정도가 지금 설계비로 반영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뭐 증액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별 변동 사항이 없으면 490억 원 정도가 설계비로 이제 반영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간의 과정을 조금만 좀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19년도 4월에 우리가 이제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올해 1월에 이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됐죠. 네. 당초보다 2,209억 원이 증가한 2조 2,840억 원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월에 기본 계획이 고시가 됐고 그다음에 6월에 6공구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이 이제 착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턴키 구간이 두 개 구간인데 춘천 지하 구간과 미시령 구간에 대한 입찰도 지금 동거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또 용역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네. 그렇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네. 내년 하반기 이제 내년 말쯤 되면은 턴키 구간에 대한 거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로 봐야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터키는 이제 업체 선정하고 그러니까 네. 설계 그다음에 시공사까지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게 연말에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연말? 금년 연말에 네, 결정되고 제가 이제 그 국토부 쪽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러면 이제 설계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턴키 구간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설계가 돼야 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계가 아니고. 다 완료된 다음에 공사를 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공사를 같이 컨소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설계를 하는 구간을 먼저 그 단위별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빨리 시작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저는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 이제 내년 12월에 턴키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예, 말이죠. 그 착공 시기는 예. 내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뒷받침되고 차질없게 수행이 된다 그러면 22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서 시운전까지도 포함해서 2027년을 이제 잡고 있는 거로 알고 예,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청난 사업을 수행해야 될 우리 신성정 사업가의 철도 예산을 보면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금액이 없어요. 물론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예산을 하는 건데 네.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건 따로 없습니까? 저희 뭐 올해 그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네. 그 철도가 들어왔을 때 실제로 고시된 그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국교부나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일단 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시가
뭐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뭐 크게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지 뭘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주도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국가철도공단에서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행정 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적다는 얘기죠, 제 말씀은. 예. 네, 지금 우리 329쪽부터 330쪽 상단까지만 우리 철도 관련된 예산 이게 전부인 거 맞죠? 네네. 기본 경비만 있습니다. 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그렇죠. 그때 제가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워낙에 긴박한 상황도 많을 거고 또 예상치 못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좀 능동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해서 의회에 신청을 하시면 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높아심에서 이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동서고속철도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주무과장님으로서 의회와 지휘부에 네. 이제 보다 좀 정확한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 더 강해진다. 네.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사안들은 국토부와 협의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은 가능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판단도 좀 더 좀 신속히 하셔서 이 고속철도가 이러한 문제 제기로 인해서 늦게 준공되는 일은 없도록 네. 우리 속초시 주무부서로서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좀 우리 과장님 현명하시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좀 잘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남북교류 협력 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817쪽에 있습니다. 네. 네. 이번 뭐 그 미 대선의 상황에서도 저희 그 남북 문제인 거죠 결국. 예. 이 부분이 상당히 국민적인 어떤 많은 관심들을 좀 갖고 그 대선을 이제 다른 나라 대선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보게 했던 이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행사 운영비로 남북교류 경제협력 아카데미 운영으로 이게 거의 매년 한 2천만 원씩 사업을 진행해 왔던 건가요? 네네. 네, 이거 미처 저는 죄송합니다 못 챙겨봤었는데요. 요 올해 사업을 이걸 진행을 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쵸, 예, 네. 그쵸, 예,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년도 이런 상황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이제 토크 콘서트 이런 추진들을 이렇게 행사 운영비로 잡아주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정전 선언, 이런 여러 부분들을 좀 촉구하고 있고 예. 어쨌든 저희의 그 남북 관계가 이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상황, 협력의 상황, 그리고 또 저희 여기 평화 저기 또 접경지대인 거잖아요, 네. 강원도. 이런 상황에서 저희 어떤 앞으로 강원도의 물고 속초의 물꼬를 좀 트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나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 된 다음에 그제서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예. 준비하고 분위기를 무르익어가고 또 하나는 국민적 어떤 공감대를 좀 높이는 게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건 이제 당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시려는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상큼해 보이는 이 시민 공감대를 위한 이제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도 결국 어떤 그 패널이나 사업이 어떤 상황으로 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공감대의 수치가 좀 다를 수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계획을 좀 잘 꾸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실 건가요? 예, 예.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 남북교류 협회나 뭐 이런 사단법인 네. 강원도 남북교류 협회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영향력이 있는 단체들과 같이 할 수도 네. 있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전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 남북 평화 뭐 이런 부분으로 그 학생들 교육에 관한 조례가 또 제정되어서 예. 학교 교육에 투입되는 네. 이런 적극적인 또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민들에게 어쨌든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좀 공감하고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업들 좀 잘 치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네, 열심히 이상-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존경하는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순 전반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일단은 세계적인 정세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군다나 이제 크루즈 사업이 지금 완전히 접는 상태, 이제 무방비 상태잖아요. 뭐 네.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신성장 사업가가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은 아시죠? 네. 꾸준히 그래도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하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남북 교류도 있고 북방 항로 때문에 우리가 네. 훈천 사업소를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참 그 사업 예산이 이렇게나 많이 뚝 잘려 나간 거는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남북 교류 협력 기금으로 10억 나가고 지금 자체적으로는 그러면 한 3억 5천 정도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 적은 예산 가지고도 앞으로 이제 북방 항로 또 남북 교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이 있으셔야겠다. 미래를 생각해서 한 발짝 물러나서 더 멀리 뛸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뭐 발언할 건 없지만 수고하시라고 이렇게 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무튼 미래를 생각해서 크루즈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 원산 갈 수 있을까요? 예, 뭐 꼭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북교류 협력위원이라서 네, 네, 맞습니다. 원산을 간다면 저도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좀 사업이 지금 주춤하더라도 항상 큰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현 의원입니다. 네. 코로나 전국으로 참 많이 애로가 있고 이렇게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신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점 뭐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힘내시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크루즈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업들이 지금 이제 표류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하나 좀 이렇게 좀 모르는 사항들은 진행 사항을 좀 확인하고 네. 그리고 또 본 의원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또 과장님과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북방 항로가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네. 선박이 지금 저 선박이 온 지가 한 1년이 넘었나요 벌써? 작년 9월로 제가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북방 항로 면허 연기는 신청이 돼 있는 거죠? 네. 그죠? 지금 그쪽 회사가 아직도 갖고 있고 네, 그러니까 1년 연장을 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의회 보고 들어오셨을 때 다른 업체랑 접촉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예.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희는 그 지금 현재 한창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해상 그 면허는 이거 이제 금년 10월 15일이 이제 1년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의 그 당시에 준비 단계를 봤을 때 한창에서 이제 연장 신청을 했지만 그 여건상 연장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2, 제3의 선사를 이제 유치를 했고 그 선사는 한창이 만약에 그 항로가 면허를 이제 다시 연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네가 면허를 받아서 바로 이제 들어오겠다. 그건 이제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제 화물만 가지고도 이제 들어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또 강원도의 또 입장에서 보면 한창과 이제 평화 크루즈 얘기도 했었고 당초에 2016년인가요? 뭐 그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이래서 또 한창이 워낙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한창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과장 이게 의견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지금 한창해운 쪽에서는 의지는 강하다. 네, 의지는 강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 한창과 국방로 관계되는 우리 정책들은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예, 요약이 되면 그렇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그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제 강원도가 이제 코로나 전제를 빼고 강원도가 이제 연장 신청에 대한 도움을 줬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강원도가 지금 직접 이제 한창 쪽에 자, 그 전까지 국방로가 연기되는 거는 배 문제 때문에 이제 예. 핑계를 댔었는데 이제 배 매입 비용보다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고민이다. 그래서 당시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창해운 쪽에서 새로운 배를 구입할 네. 계획도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을 이제 그 저희가 직접 저희 쪽에 온 건 아니고 강원도가 독려를 했고요. 네. 지지난주에 강원도에 이제 한창이 와서 자기들 사업 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1월까지 그 운항 선박에 대한 것들을 확보하겠다.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한창 강원호를 수리해서 운항하기에는 어려움이 자, 있고. 과장 거기까지. 그러면 새로운 배를 가지고 올 계획이다.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또 새로운 배 갖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또 그 선박 갖고 와서 또 수리를 해야 될 텐데 리모델링을 하고 네. 그 절차 또 밟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한창에서 한 계획에는 예. 강원도 의견을 빌리자면 내년 3, 4분기 중에 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일단 그렇게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유연하다. 과장님, 울릉도 전기 항로 준비하는 회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 우리 속초 쪽에서 만일 그 항로가 신설이 되면은 경제성 이런 것도 좀 답보가 된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나요? 그 이제 과거에 울릉도 가는 노선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예, 있는데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영상의 문제로 또 그 선사도 포기를 했었고 또 이제 지금 이제 저도 바깥에서 들은 얘기지만 준비하는 선사가 있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여쭤보는 저희 쪽이 이제 직접적인 부서는 아닙니다만 그 이제 지금 울릉도로 가는 부분들은 쾌속 위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그 해운사가 있는데 지금 선석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취항을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건 이제 한동해 본부 쪽에 하고 이제 저희 해양수산과하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저희 쪽에 제안한 부분은 뭐 내년에 업무 계획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뭐 제안입니다. 아직 뭐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 기존에 이제 그 뭐 강릉이나 울진 이런 데하고는 좀 틀리게 쾌속 위주의 여객이 아닌 저희는 이제 크루즈 터미널을 활용한 그 내항 크루즈를 울릉도와 속초를 잇겠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크루즈 항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쾌속이 아니고 뭐 2박 1일 이런 정도의 새로운 상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서 업무가 이제 우리 연안항 활성화, 항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담당을 하는 부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년에도 크루즈 유치는 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국내 상황이 좋다 그래도 또 외국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국내 관광업계에서는 최근에 연안 크루즈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인천에서 국내 크루즈를 띄워서 속초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렇게 예. 연안 크루즈 활성화 계획에 대한 논의들이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연안 크루즈에 설명을 좀 대한 해주시죠. 연안 크루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건의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근데 지금 해수부에서 그 크루즈 산업에 대한 활성화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KMI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1차 용역은 끝났고 2차 용역을 금년에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용 터미널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냐에 대한 용역이고 그게 이제 올해 말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수석 연구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저희가 접촉을 해서 저희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같이 공동으로 활성화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연안순환 크루즈를 정책 건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분도 공감을 하셨고 그 활성화 계획에 지금 저희 그 제안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 해당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그 지자체고 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무협의를 통해서 일단 그 해수부에도 저희 내용은 건의를 드렸고요. 또 시장님께서 직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께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는 그 5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오케이를 하면은 충분히 이거는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만 5개 광역 또는 지자체가 같이 공동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동해북부선 이제 착공,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이 이제 가시가 손에 네. 들어왔고 동해안 부산서부터 속초까지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의 기점이 중첩이 되는 데가 강릉하고 속초밖에 없다. 이거는 곧 최대의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의 결과가 복합 관광 물류 항만으로 우리는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라도 제4차 항만 기본 계획에 여러 가지를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물류 단지 조성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우리 지정학 지리학적으로 부지 문제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사업 추진이 많이 애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강릉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도 KTX가 들어와 있고 동해북부선이 지나가는 기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선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초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너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지금 과연 동해북부선하고 동서고속화철도가 오면은 동해북부선은 화물 위주의 선로가 될 테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여객 위주의 이제 선로가 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물론 동서고속화철도도 여객 위주지만은 수도권의 물류가 이제 그 소위 얘기해서 일본이나 북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그 선점을 강릉이나 그 밑에 지역으로 뺏기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철도 기점 도시로서 어떠한 그 성장 동력에 대한 기반을 갖고 추진할 생각이 있으신지 한번 이 자리에서 가장 개인적인 생각도 좋습니다. 국교부에서는 이제 그 철도건설과하고 이제 틀리게 물류정책관실에서 이제 물류에 대한 철도 물류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언론의 강릉 쪽에 대한 부분, 구정역 부분에 대한 100만 평방미터의 물류단지를 조성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철도에 대한 물류는 지금 저희 전체 물류의 한 1% 미만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철도로 물류를 할 경우에 적자가 폭이 심하고 실제로는 우리나라는 육로 물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국교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물류 단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꾸려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전제는 제가 이제 그 전제는 만일 실크로드 노선이 다 완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동해북부선을 통해서 TC, 그렇죠. TKR, 예. TCR, TCR, TSR까지 다 연결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때도 지금, 화물 비중이 이렇게 낮다는 건가요? 아니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건만으로는 예, 그렇다는 그렇기 얘기죠.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미래를 봐서 이제 통일은 안 됐지만 남북 관계 개선으로 우리 TKR이 이제 북한을 넘어서 TSR, TCR하고 다 연결이 됐을 때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도 아시지만 시장님께서 당초에 그 역사에 대한 부분에 그 고성 쪽하고 접근 지역에 대한 물류를 포함한 부분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신 부분이 그 부분과 같이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국교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또 지금 현재 여건상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원연구원이나 이런 전문가들하고 다시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지역과 또 인근 지역하고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 동해북부선 1차 주민간담회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참석을 못했고 전략 환경 영향 예. 평가 2차 주민 간담회 계획은 아직 잡혀져 있지 않고 않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동해북부선이 양양을 지나서 이제 속초로 들어오잖아요. 네. 그 남대천 지하로 옵니까? 지상으로 옵니까? 지금 양양요. 예. 저희 양양 쪽은 저희가 이제 그 지난 9월 말에 예. 동해북부선 그걸 이제 저 관련 시군들을 이제 국교부에서 모아서 이제 강릉에서 미팅을 했는데 예. 그 노선을 공개하지 않고 그 도면을 지상인지 지하인지는 그거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다. 안 됐고 양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노선에 대한 부분도 조금 뭐 논란이 좀 있고 그 역사에 대한 역사를 하나 더 설치해 달라는 부분 역사 논란도 있어서 저희는 저희 것만 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동서고속화철도 이제 역사를 이 시점에서 지하화할 것인가 지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럼 동해북부선도 지하화로 들어와서 우리 동서고속화철도도 지하화를 요구하고 동해북부선도 남대천 밑으로 들어와서 지하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지하화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미 저 예. 국가철도공단과 설계팀이 왔을 때 시장님 직접 참석하셔가지고 그 의견에 대한 개진을 했고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상 역사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거 아니고 동서고속화철도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직 뭐 답변은 없고요. 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마 집행부의 힘이 모자르면 시민의 힘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켜서 춘천 같은 경우도 뭐 강릉 같은 경우 강릉도 결국에는 그 지하화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지상으로 돼 있던 네. 거를 우리 속초도 지하화를 통해서 그 우리 활용 부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지상을 속초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존경하는 최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네. 이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항상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 우리 남북 교류 협력 기금을 또 발빠르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제 제정이 돼서 이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원산과 그 속초의 문화, 체육 이제 교류가 이제 물꼬를 터야 되는 이제 시점인데 내년이 아마 그 마지노선 될 것 같습니다. 1월 그 실무 협의가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인데요. 네. 내년 다가오는 2021년도 신성장 사업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 뭐 일단 뭐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지만 항로에 대한 뭐 재취항에 대한 부분들은 뭐 내년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거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저희 크루 터미널에 대한 부분들을 순환 크루즈를 운항선사를 확정을 하고 그래서 해수부와 광역과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 그렇게 하면서 국제 크루 터미널을 복합 터미널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남북 교류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게 뭐 정세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17일 날 그 춘천 원산 포럼이라는 걸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을 초청을 하셨는데 제가 시장님이 이제 바쁜 일정으로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 그때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 한 40분 정도 비공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 강연의 이제 주요 내용은 지금 아직은 이제 뭐 그 전환의 시기에 남북 관계가 있지만 곧 이제 그 바뀌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 다만 이제 거기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그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의 정책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희가 뭐 강원도나 저희가 얘기하는 원산과의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도 뭐 착실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남북 체육과 관련된
그 업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1년만큼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부서에 하시는 일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최정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라는 거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네. 예측을 하기 힘들고 정책 방향을 세우기도 힘듭니다. 요번에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바뀌면서 트럼프 정권 때는 시시콜콜 그 진짜 금강산 재개하는 것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들을 그 미국의 그 대북한 경제 제재 위기 하에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뭐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해 놓고 핵 포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으면은 트럼프 정권과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유지하지만은 내부적으로 한국이 북한과의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강산 관광 교류. 네. 그래서 두 번째가 지자체 교류를 허용할 수가 있다. 통일부에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는 지자체가 선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끼리 이제 교류하는 걸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정학적으로 서쪽에서는 서쪽에 가장 유리한 지자체가 있을 거고 동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속초만큼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도시가 없다. 네. 준비된 항만이 있어서 바다 교류가 가능하고 네. 육상으로의 교류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 대한 사용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계획 세출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인데 네. 이런 계획보다는 우리가 큰 아웃라인을 좀 잡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속초 원산간 뭐 평화 크루즈 이런 개념보다도 원산이랑 자매 도시를 맺겠다.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함흥이랑 자매 도시를 맺겠다. 낮은 선봉에 뭐 경제 자유 무역 항뭐 우리가 진출을 하겠다. 이런 큰 아젠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직 우리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만일 급속도로 남북 관계 진전이 돼서 지자체 간 교류가 허용이 된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 속초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냥 체육 교류 할 것인가? 문화 교류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지금 남북 관계가 견색이 돼 있을 때 교류할 수 있는 거고 관계 개선이 됐을 때 과연 우리 지정학적으로 가장 남북 교류의 최적의 위치에 위치한 속초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예산서상에는 그런 건 전혀 없고 네. 예산서엔 굳이 안 담아도 되겠지만 구체적인 안을 우리가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된다. 남북 교류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단순히 그냥 원산에 배를 띄울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준비되는 게 있으면 좀 얘기를. 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실무의 입장으로서 보면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다 남북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시뿐 아니고 뭐 도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초기 단계에서는 뭐 많은 부분들이 어떤 뭐 체육문화 교류라든가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들에 뭐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아마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 북한하고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협력에 대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실무 쪽의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뭐 농공단지에 있는 저희가 농공단지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해로를 통해서 그런 인력을 북한 쪽의 어느 지역에 저희가 해주고 그 노동력을 저희가 가지고서 서로 쪽에 임금을 줄 수 있고 뭐 이런 쪽의 어떤 경제협력의 그런 사업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은 뭐 시기상조입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많은 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교류협회나 이런 쪽의 그 전문가들도 그런 부분들이 속초와 북한이 같이 갈 수 있는 단순히 자매결연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는 또 그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그 나진하고 나선하고의 교류를 저희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훈춘하고 그 나선이 이제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저희하고 훈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훈춘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북한에서 아직 그런 시기가 아니어가지고 못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희는 훈춘 쪽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기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추경이나 뭐 여기 예산 운영의 묘를 좀 살리셔서 전 그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동해 북부선 연결과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에 앞서서 우리 속초가 나갈 방향에 대한 뭐 토론회라든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통해서 네. 그런 목표 설정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하는 것도 지금 이럴 때 그런 좀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 자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마비가 되고 진척이 없을 때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런 좀 그 과 주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부 인사 초청이라든지 외부 기관 주체로 해서 강릉이나 부산이나 포항 같은 데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도 한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런 최적화된 지정학적 위치를 대외에 알리고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전순 전략적인 발전 방향을 좀 도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포럼, 그다음에 학술 대회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갖고 추진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예, 그런 걸 이런 저희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예산서를 보니까 훈춘 사무소가 1년에 뭐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네. 들어갑니다. 파견 직원들 뽑을 때 신청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치열합니까? 뭐 치열 정도는 아니고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친성장 사업과 이제 책임자로 오시면서 항상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훈춘 사무소의 기능, 역할 네. 이런 게 평상시에 뭐 또 교류가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러면서 훈춘 사무소의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 연속성이 없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또 훈춘과 우리 속초의 교류도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는 게 뭐 의회와 인대위의 뭐 상호 방문이라든지 네. 그다음 문화예술단체 방문 정도 그 외에는 사실상 없다. 실질적인 경제 교류는 전혀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훈춘사무소가 앞으로 가져야 될 기능이나 역할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와서 보시니까 어때요,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도 우리가 의원님께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그 중국의 법이 이제 자주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또 이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훈춘사무소의 기능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속초상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일종의 어떤 무역대표부의 어떤 기능, 작은 지역이지만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법인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있나요? 예,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식으로? 일단 뭐 그 상공회사와 같이 연계를 해서 예. 그 이제 예전에는 그냥 훈춘시에서 뭐 그런 그냥 그 자매 도시로서 그냥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성에서 그거를 이제 그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거를 그냥 이제 지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회에서의 어떤 뭐 대표처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인 등록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이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법인? 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종현 전반기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 중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지자체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남북 교류, 특히 강원도의 남북 교류의 그 전초 기준은 속초와 원산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속초가 선점을 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조례와 관련돼서도 시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발빠르게 또 대처를 해주셔서 네. 기금이 또 조성이 됐고요. 가시적인 성과가 2021년도에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그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훈춘 사무소 존경하는 최정은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 6월경 되면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19의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이제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훈춘 사무소도 직접 의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해서 지역과 관련된 우리 이제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그 통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 계획도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 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